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러시아가 왜 중동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중동하고 러시아가 담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시던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동에 매장된 원유와 석유 생산과 관련해서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지분이 제법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중동의 에너지보다는 무기와 원전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고 자국의 안보 차원, 유럽에 대응하는 협상력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중동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중국과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웬만큼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하고 미국, 중동에 관해서 한번 훑어보고 중국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문제 때문에 미국은 중동의 무력 개입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개입을 해왔었는데요.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도 사실이고 인권이니 평화니 하는 명분보다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중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미국이 중동 내에서 중재자 혹은 경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동 국가 옆에 있는 중국은 큰 노력 없이도 안보 이익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산 에너지 자원 의존도 높은 나라들 전부 그런 수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중동 인접 국가로서 더 큰 효과를 누린 건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중국은 예전부터 철저히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만 중동 국가하고 관계를 넓혀가고 있었는데요. 정치 군사적으로는 최대한 안 엮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동이라는 동네가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져 있고 정부 세력, 반정부 세력 쪼개지고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지향점이 다른 여러 군벌 세력이 대립하고 또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들까지 중동은 개별 국가를 넘어선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중국이 어설프게 특정 국가나 세력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우호관계를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적이 생기는 데다 상황이 꼬일 경우 어디까지가 적이고 어디까지가 파트너로 봐야 하는지 복잡해지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벌어지는 복잡한 일들은 미국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자신들은 철저히 경제적 목적으로만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아직 중국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중국, 중동의 관계는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2014년은 중국이 1대1로를 선포한 해입니다. 내륙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해상으로는 인도양을 거쳐 유럽 지중해까지 중국이 중심이 된 경제벨트를 구축한다고 공식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미국에서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중국을 무역 부분으로 견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중국도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중 대립 구도가 표면화됐죠. 그리고 트럼프 정권 들어 미중 대립이 표면화되는 시점에 미국에서는 2차 셰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한 1차 셰일혁명 때는 셰일에너지의 채굴 원가가 매우 높지만 고유가에 의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세계적인 유가 폭락 이후로 많은 셰일 업체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굴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채굴 단가가 비약적으로 낮아지면서 2017년도부터 2차 셰일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미국의 셰일 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중동 같은 나라의 원유 채굴 단가에 비할 건 아니지만 셰일 에너지가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니까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미국한테 중동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2010년대 후반 들어 중동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아프간 전쟁 장기화에 IS에 시리아 내전까지 돈 더 써가며 개입을 늘릴 수도 없고 개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한테 이렇게 돈 써가며 그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중동 정세에 깊숙이 개입한 미군이 철군을 하는 등 갑자기 빠져버리면 그동안 미국과 미군에 협조해오던 친미 우호 세력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위험해지고 중동을 그냥 헤집어 놓고만 떠나버린다는 그런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덫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IS를 격퇴하기 위해 쿠르드족과 동맹을 맺고 있던 미군 병력을 시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빼버리고 20년간 전쟁해오던 아프간의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중동 국가와의 고리를 끊어가는데요. 이렇게 중동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공백을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국한테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첫 번째로 육로를 통한 에너지 공급망입니다. 중국 역시도 중동산 에너지 자원의 엄청난 소비국인데요. 그런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 유통 경로의 대부분이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의 바다를 거칩니다. 이건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는 인도를 거쳐 군사적으로 미국 영향력이 강한 동남아 지역을 지난 다음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미중 대립이 심각한 수준까지 갔을 때는 현재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차단당할 수 있는 상당한 약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중동에서 다이렉트로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 항구에서 파키스탄을 관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송유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육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루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육상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한테는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송유관이 지나가는 넓은 의미의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1대1로에서 중동 지역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 등으로 현재 1대1로 프로젝트가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너지망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육상 실크로드에 포함되는 중동 국가, 해상 실크로드에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에 있는 중동 국가, 사실상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이유로 중동의 적대국이나 적대 세력을 만들지 않고 중동 국가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까딱 잘못해서 적대 세력을 만들게 되면 기껏 만들어 놓은 송유관 등 중요시설을 타격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국은 중동에서 적대 세력을 만들면 안 되니까 중국은 지금도 중동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국가나 세력과 중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우호관계가 공식화되는 것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에서 적이 생긴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 군사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은 표면적으로라도 철저히 경제협력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경제적으로 장악해 들어가면 뒤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말이 지금 중동에서 미국이 발 빼고 있다는 거지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아예 손 뗀다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 지출이 많은 군병력 주둔 등을 중심으로 줄이고 있는 거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입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정치 영향력은 주는 건 맞겠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치적 개입 없이 경제적 협력만 가지고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미 성향을 가진 중동 국가는 그 전략이 통한다 하더라도 친미 성향 국가들한테는 중국의 이런 전략이 쉽지 않아 보이죠. 중국이 중동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게 결국 미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미국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친미 중동 국가랑 중국 둘이서 짝짝꿍하게 이걸 놔두겠냔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전략을 쓰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개입은 안 하면서 중동 국가와 미국을 서로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을 못 믿을 나라로 계속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국과 친미 중동 국가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르드족이랑 아프간 꼴 봐라.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 아니냐.
미국은 끝까지 챙겨주는 나라 아니다. 너희 미국에 올인했다가 팽당하면 골치 아파진다.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들 미국이 내정 간섭 심하게 하는 거 짜증나지 않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은 자기 편한테도 제재하는 그런 나라거든. 우리는 상대국 내정에 일체 간섭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직접적으로 중동 국가들한테 정치적 개입을 안 하면서 적도 안 만들고 한편으로 중동 국가들한테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그 사이로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서쪽에 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습니다. 위구르족이라는 이슬람 교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분리 독립을 원하고 무장투쟁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죠. 아프간의 국경을 보면 무슨 사과꼭지처럼 튀어나온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모양 때문에 아프간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프간에는 위구르족 독립운동을 하는 무장 조직이 활동을 하는 지역인데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도 위구르족 독립운동을 하는 조직이 있다 보니 이 둘이 끈끈해지는 게 중국의 안보 차원에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서로의 연대를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서 쉽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아프간의 위구르 독립 세력들이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프간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들 세력들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신 중국을 지켜준 거나 다름이 없었죠. 실제로 과거 1990년대 후반 탈레반이 아프간에 집권하던 시절 미국이 들어오기 전이죠. 그때 중국이 아프간에 있는 위구르 독립단체에 많이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지금부터는 중국이 상대해야 되는 건데요. 골치 아파진 거죠. 거기다 올해 미군 철수 이후에 아프간에 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당연히 탈레반이 지원하는 아프간의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도 본격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아프간의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다가 뒤를 지원하는 탈레반과 척을 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심하게는 미국처럼 중국이 아프간과 전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지치고 나가는 마당에 중국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두루 잘 지내려는 중국의 중동 전략 전체가 삐걱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중동 송유관부터 1대1로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국은 군사 개입을 최대한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뒤에서 탈레반과 접촉하면서 아프간 재건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돈으로 바르면서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의미겠죠. 탈레반 너희가 중재 좀 잘 좀 해달라 그런 의도가 깔려 있겠죠. 근데 효과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그런 상태에 빠지길 내심 미국이 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은 중국과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중국이 적대시하는 미군이 옆 나라에서 빠져주는데 오히려 중국의 중동 전략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